안녕하세요. 황창희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우경 미카엘입니다.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근데 제가 초긍정의 신부님을 오늘도 모셨거든요. 알죠. 황창희 신부님. 네, 초긍정 황창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용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세계는 이 위기의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지난 2년 동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인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방역이 실패한 사례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미국과 유럽이 방역에 실패한 이유는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개인주의. 제가 한 20년 전부터 방송에서도 강의를 했고 내 일반 강의에서도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누가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다. 그럼 바로 공격적으로 돼요. 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 달 동안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네. 무슨 서류가 있어야지 나가서 가게 마트를 장을 보고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유럽이 영국도 벌써 600만 명, 700만 명, 이탈리아도 500만 명, 독일도 500만 명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4만 명, 45만 명 걸렸는데 우리 딱 10배가 걸린 거야. 유럽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너무 갇혀 있으니까 네. 막 5천 명씩 모여갖고 그냥 떼창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방역 당국에서도 네.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방역 지침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잘못 본인이 생각하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선거할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선거할 때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느냐 안 겪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45만 명 지금 2년에 45만 명 걸렸는데 트럼프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네. 코로나 코비드19 문제 없다.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 부추겨갖고 하루에 50만 명 확진이 나올 때 와, 저 미국 저러면 안 되는데 지도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중국과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사실은 처음 우한에서 코로나가 나왔을 때 가두어 죽였죠. 가두어 죽인 거죠. 우한이라는 1100만이라는 도시를 싹 다 우한 안에다가? 우한 안에다 가둬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2달, 3달 정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인공위성으로 네. 하늘에서 찍어보면은 그 장내 그 시신 화장한 거를 하면은 보통 하루에 10,000명에서 한 15,000명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가둬버린 거죠. 완전히. 네. 일본은 조용히 죽기를 바래. 그러니까 아예 진단도 안 하고 치료도 안 하고 네. 응급전화 구조를 해도 구조도 하지 않고 네. 어느 때 오라고 그러냐면 호흡 곤란할 때 병원에 오라고 그래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라는 거지, 죽기 전에. 예. 그래서 이 올림픽을 무리하게 개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일본도 막 2만 명, 3만 명 그렇게 확진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집에서 죽어라. 근데 일본이 65세 이상이 3,500만 명이에요. 노령. 이거는 고령화. 지금 그래서 일본은 해결책이 없는 나라예요. 일본은 망해가는 나라일 수밖에 없죠. 우리 선생님, 교수님 아이를 넷이나 낳았다는데 이 애국자지, 애국자. 진짜로 애국자지. 근데 한국은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에 CCTV 다 확인해갖고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 학교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전교생을 다 조사를 하잖아요. 진단 키트. 맞아요. 이 진단 키트는 수출도 엄청나게 했어요. 작년에 2조 원어치, 24억 달러인가 그 정도 수출을 했다고 그러죠. 전수조사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전수조사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제가 지난달 미국에 샘 버나디노
제4생태마을 인수하러 갔는데 네, 아주 나를 잘 도와주는 잔이라고 있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87세. 아, 네. 아버지가 명바오로라고 치과 의사셨는데 좋은 일 하다 돌아가셨죠. 근데 10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0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네. 11월 5일인가 6일에 장례를 했어. 한 달 동안 장례를 못 한 거야. 묘지가 없어. 묘지가 없기도 없지만은 화장하는 걸 기다려야 돼. 아, 순서가 안 와서. 네, 순서가 안 와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3일에 4일이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커요. 네. 커갖고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려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조그마니까 네. 시스템을 바꾸기도 좋고 네. 편리하기도 하고 네. IT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낸 작품이지. 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네. 정보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딱 코로나 딱 터지고 보름 자가격리하면서 전염병에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에서 가장 대응을 잘할 나라다라고 딱 그 첫 강의에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IT 덕분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아, 네. 코로나 초기에 특히 그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쪽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죠. 네. 많았죠. 그래서 지난해 사순 초기 때 교황님께서 그 인류를 위한 기도를 드리러 네. 비 오는 그 베드로 베드로 광장을 광장에서. 걷는 그거 보셨죠? 맞아요. 봤어요. 아 정말 너무 그거 보면서 먹먹해. 그치 맞아. 네. 그게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Ora, mentre stiamo in mare agitato, ti imploriamo, svegliati, Signore. Perché avete paura? Non avete ancora fede? Signore, ci rivolgi un appello alla fede, che non è tanto credere che tu esista, ma venire a te e fidarsi di te. Che tutti siano una sola cosa. Quanta gente esercita ogni giorno pazienza e infonde speranza, avendo cura di non seminare panico, ma corresponsabilità. 교황님께서 그때 그 당시 그 기도 모습을 보시면서 교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인간 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도 단절된 세상. 맞아. 그때 우리나라 성당 다 문 닫혀 있었고요. 맞아요. 뭐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하여튼 종교적인 모든 신앙 모든 부분들이 다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황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네. 예수님이 지금 저 위치를 걸어가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가르침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다 바쳐서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 이후 지금 2000년 만에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과 하느님, 또 인간 간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첫 예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보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이 2000년 뒤에는 지금 저 장면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한참 팬데믹 시작할 때 할머니들 성당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할머니가 없으면 성당이 텅텅 비는데 네, 맞아요. 그걸 모르고 성당 나오지 말라고 65세, 70세 넘은 분들은 그때 많은 할머니들이 핑계길에 잘 됐다. 나가지 말자. 네.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도 코로나 옮겼다고 그러면 늙어갖고 피해준다고. 네. 그래갖고 성당 안 나오는데 동창 신부들 얘기를 의하면은 한 5분의 1밖에 안 나온대요. 5분의 4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줄었구나.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라 하느님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을 한 거죠. 맞아요. 저는 이 우리 교회가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깥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까지 위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은 흑사병 때 우리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는 하느님만 믿으라 그러고 죄를 져서 그랬다 그러고 그러는 바람에 다 떠난 거죠. 흑사병 끝나고 난 다음에 313년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로마에서 얻었는데 네. 이때 안토니우스 역병이 160년에서 180년, 190년 사이에 돌았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네. 예. 이때 다 전염병은 다 맞고 가두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시신을 수습하고 이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은 지하에서 박해를 받던 가톨릭 신자들이야. 예. 가톨릭 신자들이 다 돌봤기 때문에 이미 로마 전역에 가톨릭 신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어려울 때 함께 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성당에서 뭐 성당도 헌금도 안 들어오긴 하지만은 성당 내가 보니까 텅텅 비는데 뭐하러 빈 성당을 텅텅 빈 성당을 운영을 해. 네. 이때 성당 2개 합치고 3개 합치고 성당 있는 거 전부 다 팔아서 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좀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바람이지만은 뭐 성당에서 못하면은 저는 이제 청국장 팔아갖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눠주고 있고 퍼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지금. 네. 예, 근데 성당을 팔아갖고 가난한 이웃한테 나눠준다? 이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백신 나누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너희는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처럼 네. 저는 진단 키트 한참 잠비아가 막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주교님도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신부님 2분도 내가 잘 아는 신부님 2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 그 위험해갖고 위독하다는 카톡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진단 키트를 보내주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걸 사서라도 내가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처음 키트 개발됐을 때는 그거를 국가가 통제했었어요. 네. 그럼 못 보냈어. 그래갖고 내가 정부에 있는 몇몇 분한테 잠비아의 진단 키트 좀 보내줘라. 내가 그때 20만 회분을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마침 20만 회분을 보내줬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한테 뭔가를 좀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돈이 막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어느 정도로 돈이 많으냐면은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고속도로가 보통 8차선에서 10차선이에요. 네. 그런데 가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게 불이 쌍라이트가 막 보이더라고. 보니까 고속도로 중앙분리대가 낮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천고속도로 다 높였잖아요. 다 높여갖고 반대편에서 오는 빛이 안 보이잖아요. 운전하기가 편안한 거지. 아마 이거 발견한 사람이 내가 거의 처음일 거야.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도로공사도 잘해놓고 상하수도 잘해놓고. 맞아요. 근데 이게 나가보면은요, 아프리카는 이건
비교할 것 대상도 아니고 유럽도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난한 나라한테 도움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1년에 보통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기부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20억 정도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 가난한 나라들을. 예, 다만 이번에 코로나19도 이런 나눔이 있지 않는 한 극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2년 동안에 이제 이 방역으로 인해서 개인들은 저는 이미 잘하고 있다. 예, 뭐 훈련 습관도 돼 있고 그래서 개인은 저는 큰 걱정 없고요. 뭐 개인적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신체 활동과 친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정부 당국이 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좀 해답도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예를 이제 들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주 새로운 걸 알았는데 백신을 맞으면 줄어들 거라고 그랬는데 백신을 맞았는데도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 방역을 이끌어온 당국에서의 해답을 찾아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작년 가을에는 하루에 전국 61명이었다가 네. 올 봄에는 백신 이제 막 시작하고 났더니 500명이었다가 지금 백신 80% 되니까 4,000명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그럼 그동안 국민들은 백신 맞으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고 마스크 벗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는 항상 방역 강화만 해왔던 것을 좀 국민들 시선과 생활과 고통에 좀 초점을 둬서 전체 방역 시스템이 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방향 전환을 이제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럼 친교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막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저는 만약에 처음 들었던 대로 백신 2번 완료면 안전하다는 기준을 쓴다면 사실은 친교의 기회를 이제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막는 게 2년이나 막았는데도 왜 더 늘어나느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교는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게 결국은 개인의 건강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친교는 늘리되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개인이 알아서 잘 지키면 지금까지 이제 훈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알아서는 잘 지킬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좀 더 이제는 가능해지도록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